안녕하세요. 이번 편은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1 세이브 더 얼스 4회차 우리가 실천해 보아요입니다. 우리는 앞서 1회 동물들아 미안해와 2회 지구가 아파요에서 기후 이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지구의 동물들이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토지의 사막화도 빨라지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기후 이상의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화석 연료를 줄이는 노력에 대해 3편 미래 에너지와 부탁해에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번 마지막 편에서는 이어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더 알아볼 거예요. 2회 지구가 아파요 편에서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해 살펴본 내용 기억나시나요? 지구온난화를 정리해보면 지구온난화란 온실가스가 원래 기준량보다 많이 생겨나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으로 우리는 이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지구온난화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죠. 온실가스가 많이 생성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의 끝없는 사용이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의 증가예요.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나오지만 특히 온실효과가 가장 강력한 메탄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쓰레기에 대해 우리 좀 더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온실가스가 많아져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구가 더워진 거라면 거꾸로 온실가스를 줄이면 지구의 더위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해요.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사는 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재활용이랍니다. 재활용이란 쓰레기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바꾸는 과정을 말해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다시 쓸 수 있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보통 하나의 쓰레기 봉투에 모든 쓰레기를 몰아넣는다면 쓰레기 처리장에서 처리에 드는 비용도 크고 쓰레기를 땅에 묻는 데 드는 땅도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안 좋은 물질들이 나와요. 이 물질들이 우리 건강을 나쁘게 하고 지구도 더워지게 하는 거죠. 쓰레기 중에 종이나 캔, 병, 고철 등은 다시 가공하거나 녹여서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에 한꺼번에 넣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해서 재활용을 해주는 곳으로 보내야 해요. 이런 과정 속에 쓰레기를 줄일 수 있게 돼요. 일반적으로 분리배출의 기본 방법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종이와 플라스틱, 캔, 병은 따로 모아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때론 버릴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캔, 건전지 등은 분리통에 제대로 버리는데 화장품 용기, 컵라면 용기는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코팅 종이도 재활용이 되는지 헷갈리죠. 올바른 재활용을 위해 모든 품목을 다 외울 수 없어 바른 분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스마트한 우리, 요즘은 앱으로 다운받아 분리배출을 도움받을 수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에서 내 손 안에 분리배출 앱이 있어 분리 방법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앱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 해보아요. 이렇게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원순환센터라는 곳으로 들어가 다시 분류가 돼요. 예를 들면 똑같아 보이는 플라스틱도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으로 더 세분화해서 분리해요. 그런 다음 재생 작업을 거쳐 다른 자원으로 탄생되는 거죠. 버려진 제품들과 쓰레기들을 다시 활용하는 순환의 방법에는 첫 번째 재사용과 두 번째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중고교환센터 같은 곳에서 주고받는 중고 물품의 순환이 자원의 재사용이라고 볼 수 있고 플라스틱이나 유리를 재탄생시켜 다른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재가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재탄생이에요. 쓰레기를 공장으로 보내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디자인하여 다른 가치를 부여해 새롭게 새 작품으로 창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종이로 만든 꽃다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방 등이요. 이런 재사용 방법을 새사용,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의 문제부터 쓰레기의 새사용까지 잘 보았나요? 자, 우리 이제 쓰레기의 다양한 변신에 대해 고민해보아요.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1 세이브 디 얼스 4회차 우리가 실천해보아요를 시작합니다. 와! 세이브 디 얼스! 박사님, 지난 시간에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까요? 네, 어린이 여러분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기후변화에 대해서 그 과학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듯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 그만큼 무엇을 해서 우리가 지구에 더 오래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어린이 여러분들이 미래에 우리 인류를 지키는 일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바로 실행에 옮겨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에 비해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고, 그런 면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해요. 분명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실천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재활용과 또 재활용을 위한 활동인데요. 재활용은 버리는 자원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다시 원래의 소재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다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라든가 알루미늄 캔 등을 수거해서 열을 가해서 녹여서 또 다른 용기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에 있어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천 행동은 다 쓴 물건을 잘 분리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과정의 첫 시작은 결국에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재활용 시설에 잘 전달되게 하는 데 있으니까요. 그런데 재활용은 기후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재활용 비율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이 쓰는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알루미늄은 그것을 머금고 있던 커다란 돌에서 열을 가해서 그것을 얻어내거든요. 그런 과정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재활용을 하면 이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광산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쓰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데서 생기는 광물의 양이 무시 못하게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군요. 그럼 재활용이라는 것과 구분되는 재활용은 또 무엇인가요? 네, 재활용이라는 것은 버리는 물건들을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버리는 물건에서 재료 성격의 물건들만 뽑아내서 그것을 다시 쓰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한다면, 재활용은 버리는 물건을 원래의 용도와는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큰 에너지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활용만으로도 지구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왜 굳이 더 복잡한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재활용은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는 틀림없지만 재활용 과정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새롭게 그 소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보다는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재활용할 때에는 그것들 중에 쓸만한 플라스틱만 골라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되고요.
또다시 거기에 열을 가해서 녹이고 틀에 넣어서 굳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재활용 플라스틱이 제품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이 또한 많은 부분이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얻어낸 전기에너지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재활용을 위해서는 버리는 물건에서 소재를 뽑아내는 과정에 일정량의 에너지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은 우리가 마구 버리는 수많은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활용에는 어떤 예가 있나요? 네, 재활용은 실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원이 부족했던 어린이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머니나 아버지 시대가 될 것 같네요. 제 어머니는 버리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 아래에 구멍을 송송송 뚫은 후에 그 속에 흙을 담아서 화분으로 대신 쓰셨어요. 원래 기름 같은 것들을 담았던 통이었던 것 같은데 다 쓰고 버려야 할 통을 재활용하신 셈이죠. 막상 듣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시시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이것이 재활용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실을 감았다가 다 쓰고 버리는 실패를 이용해서 굴러가는 바퀴 형태의 장난감을 만들어 주신 적이 있어요. 이것도 훌륭한 재활용의 예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가족들이 몇 끼 먹다가 남은 잔반찬들, 나물이나 고기 조각들을 모아서 비빔밥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는 요즘 남은 음식들에 대한 재활용 아이디어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활용은 어찌 보면 실천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쓰임새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술가분들이나 디자이너분들이 재활용 물품에 정성을 쏟고 계시고 그 덕에 재활용 제품이 쓰레기가 소재라는 안 좋은 이미지에서 훨씬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미지로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때문에 재활용이라는 것이 누군가 어렵고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좀 돼요. 창의성이 넘치고 또 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라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게 재활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박사님은 이런 재활용이나 재활용과 관련해서 직접 경험해 보신 것들이 있을까요?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돼서 2019년에 유럽의 프랑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진행했던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제가 소개해 보고 싶어요. 예, 플라스틱이란 거는 원래 그리스어로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플라스티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뜨거운 열과 또 압력을 가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을 가리켜서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는 플라스틱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으로 된 우유통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어른들이 썼던 CD라는 매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통이라든가 아니면 비닐봉지, 시계라든가 아니면 텔레비전 같은 케이스에도 플라스틱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플라스틱은 다른 재료에 비해서 가볍고 또 튼튼한 강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요. 가공 과정에서 특별한 원하는 색깔을 넣기도 되게 쉽고 또 그 때문에 밝고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전기냉장고라든가 텔레비전과 같은 그런 전자제품에도 잘 쓰이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저는 프랑스 친구 그 다음에 세네갈 친구들과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들 중에 특별히 비닐봉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닐봉지가 한 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조사해봤어요. 원래 비닐봉지는 원유, 석유에서 만들어지고요. 원유가 따뜻하게 뜨겁게 가열되면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스는 폴리에틸렌이라는 걸로 변화가 되고요. 그걸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 속으로 뽑아내면은 이게 비닐봉지의 소재가 되고 그 속에 공기를 넣어주고 원하는 색과 글자, 이 그림을 입혀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봉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봉지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비닐봉지를 어디서 볼까요? 보통 마트에서 많이 보죠.
예, 그럼 마트에서 산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는 평균적으로 20분밖에 쓰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20분 쓰는 비닐봉지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나치게 필요 이상의 많은 비닐봉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비닐봉지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싶어도 재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새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보다 약 85배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렇게 그냥 버려진 비닐봉지는 바다나 땅속에 묻히게 되고, 이게 자연분해되는 데는 사용하는 데는 20분밖에 사용이 되지 않지만 분해되는 데는 1000년 가까이 걸린다고 해요. 결국은 이게 바다나 땅으로 가서 자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심지어 이런 비닐봉지가 햇볕을 오랫동안, 자외선을 오랫동안 쐬고 그 다음에 흙과 바닷물에 이렇게 갈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조그만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은 순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인간의 몸속에 축적되게 됩니다. 무서워요. 다른 나라들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 혹은 재활용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보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제일 오른편 쪽에 저렇게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위쪽에 있는 게 프랑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게 아프리카의 세네갈입니다. 프랑스 친구들은요,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친구는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여러 장을 겹쳐서요, 다림질을 했대요. 다림질을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플라스틱이 살짝 녹으면서 서로 붙어서 약간 두꺼운 플라스틱 천재질이 된대요. 그렇게 만든 플라스틱 천재질을요, 재봉틀을 사용해서 이렇게 꿰매가지고 지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천재질로 된 소품들을 지금 플라스틱 비닐봉지를 이용한 천 재질로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대요. 신기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 친구들은 조금 달랐어요. 이 친구들은 큰 통에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마구 집어넣고요, 그거를 녹였대요. 열을 가해서 녹인 후에 그 속에 흙이나 모래를 퍼서 집어넣고 휘휘 저어주면은요, 모래나 흙이 서로 이렇게 부스러지잖아요. 근데 그거에 플라스틱이 녹인 물이 들어가면은 이게 서로 결합시키게 만들어줘가지고 찐덕찐덕한 어떤 재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틀에 넣고 굳혀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도블록에 쓰이는 어떤 벽돌이라든가 아니면 지붕에 쓰이는 지붕재로 다시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때 생각해 볼 점을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비닐봉지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까 설명드렸던 비닐봉지의 일생에 그 안에 잘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비닐봉지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한다고 그래서 거꾸로 비닐봉지 소비를 막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쉽게 실행할 수 있어야만 주변의 친구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생각한 만들어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재료는 쓰다 남은 어떤 천재질이라든가 버리는 옷 같은 것을 가지고요, 묘하게 생긴 그런 틀에 맞게 6조각을 가위로 잘라줬어요. 보시는 거는 저는 하얀색 제가 쓰다가 버리는 티셔츠랑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던 파란색 천을 이용해서 파란색 틀을 가지고 파란색 천 3개, 하얀색 천 3개, 총 6개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바느질은 잘 못하지만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파란색 천 하나, 하얀색 천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꿰매주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거의 다 꿰매고 마지막 파란색 천과 하얀색 천을 연결하지 않고 둔 상태입니다. 저렇게 하나의 어떤 닫힌 주머니를 만들어냈어요. 그러고 나서 그 꿰맨 자국이 보이지 않게 하려고 겉과 속을 뒤집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필요 없이 20분만 쓰려고 가져왔던 그런 비닐봉지들을 막 모아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한 크기로 그냥 가위로 편하게 잘라줬습니다. 이제 무엇을 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저 주머니 속에 비닐봉지를 손으로 이렇게 넣기 시작했어요. 어렵지 않겠죠? 주머니 속에 빵빵해질 때까지 비닐봉지를 넣고요, 남은 구멍 부분을 다시 실과 바늘로 저렇게 꿰매서 막아줬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될까요? 짜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나 강아지, 애완동물이 갖고 놀 저런 조그만 공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지금 만든 것처럼 비닐봉지가 크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소모가 될 수 있게 하고 싶어서 저는 무엇에 주목을 했냐면 공이라든가 어떤 빈백과 같이 안에 충진재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비닐봉지를 생각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원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하더라도 지구 곳곳에 있는 친구들마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네요. 목표는 하나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말이에요. 오늘 유만선 박사님을 모시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재활용 그리고 재활용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어린이 친구들, 우리에게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수행해야 할 미션이 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Save the Earth.